단원 FM을 사랑하시고 청취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유난히도 폭우도 재해도 많아서 아직도 농촌에는 수해복구에 땀을 흘리고 더위는 38도까지 기승을 부렸고 8월 한 달 동안의 더위는 저희는 더 지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절기상 가을을 알리는 입추가 지나고 아직은 덥지만 그래도 여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오늘 진행을 맡은 정화영입니다. 오늘도 동산북제에서 맺어진 우리들의 청춘 가족이 옛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절에 아주 유행했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청춘을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림이가 부른 엔돌핀.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으셨죠? 네. 지난번 방송 때는 우리가 고향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집 온 얘기, 장가간 얘기 이런 것들을 놀이 이야기로 하면서 즐거웠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난번에 못한 우리 군대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는 군대를 육군 제2훈련소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2훈련소 26년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보직은 이제 병기계를 봤는데 그때 이제 그 군대 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웠고 힘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는 전부 다 이제 그 PRI라고 해서 소총 자동소총으로 우리가 이제 총 쏘는 연습 이거를 이제 배웠었는데 이 군 부대에서 사고가 났어요. 원래는 훈련탄은 모두가 다 목재탄입니다. 나무로다가 해서 이렇게 실탄 대신
넣어놓고서 그거로다가 연습을 했었는데 장지내고 빼고 하는 거를 배웠는데 우리가 그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베란간 이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우리가 점심 먹고 났는데 그때 그 총알을 넣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발씩 넣고 쏘고 8발을 쏘는 건데 그때 중대장이 가운데서 길을 높이 12시에 했다가 6시 방향으로 돌리면은 사격 연습을 하는 건데 꽝꽝 하는 거예요. 베란간. 그러더니 베란간 중대장이 그냥 빙그르르 돌아가서 팍 실어져. 그래서 내가 막 뛰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창자가 그냥 우르륵 쏟아지더라고 이 배에서. 그래가지고 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이제 병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가가지고서 했는데 가장 잊혀지지 않는 거는 그 나는 병기계를 봤기 때문에 또 총탄이라든지 이 총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난처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실탄을 100% 수령해서 100% 반납을 해야 돼요. 훈련병들한테 훈련을 시킬 때는. 그렇게 100% 반납했는데 총알이 어디서 나올 때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훈련 도중에 저기가 8발이 들어가가지고 중대장 가운데로 허리를 맞고서 배로다 나온 거예요, 총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헌병한테 이제 끌려갔죠. 헌병대로 끌려가서 이제 내가 병경을 봤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조사를 받는데 거기서도 이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100% 반납했고 다 이상이 없이 다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미8군으로 나를 넘겨가지고 거짓말 담지기를 태우더라고요. 그 거짓말 담지기를 또 태워가지고 내가 그때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짓말 담지기가 난 뭔가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보니까 이는 방이 있더라고요. 미8군에 들어가서 보니까 방인데 노란 불이 들어와 있어. 그런데 이제 거기 그 가운데 그 장판으로 돼 있는 이렇게 침대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두놓아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는 이제 이 수사관들이 뺑돌로 서 있어요. 나를 둘러싸고. 미군도 있고 한국 군인들도 쫙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군인이 묻는 거예요. 너 집은 고향은 경기도 안성 공도지? 그리고 네. 그럼 너 형은 이름이 누구지? 또 고향은 어디지? 학교는 어디지? 다 묻는 말만 묻는데 그 묻는 말이 다 맞게끔 물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네 하다가 변호관 네가 총알 넣었지? 그러는 거야. 변호관. 그래도 네 그러니까 했어요? 네 그랬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그게 초침에 이렇게 가다가 탁 쓰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야중에 이제 그걸 종합 검사를 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근데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얘기를 해오니까 그래. 너 말을 잘못했어. 그리고 또 묻는 말을 해요. 누나는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 살 먹고 학교 친구는 누가 있고 다 묻는 말만 물어요. 배라가 또 묻는 거야. 네가 총알 넣었지? 거기다. 깜짝 놀라가지고 또 이제 아니라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난 가슴이 부근부근하는 거야. 이게 뭐 나 죄도 없이 이제 진역 가게 생겼구나. 내가 네네 했으니까 이게 진역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야중에 그 종합 이제 그 검사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 첨단 기술로 다 이제 그거 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하더니 내가 이제 협의가 없음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계급장도 그때는 하사인데 하사 계급장도 다 띄고 그냥 군복만 입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계급장도 붙여라 다 해라. 너는 협의가 없다.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고 내가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때 참 얼마나 난처하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지금은 뭐 얘기니까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는 나이도 어리지만은 너무 가슴이 떨리고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군대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배출 때 소녀마사도 했어요. 내가 이제 군인들 왜 이제 이렇게 오면은 뭐 그게 포병으로 간다, 보병으로 간다, 헌병으로 간다 이렇게 병과가 있거든요. 그 병과 분류과로다가 나를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또 그것도 했고 또 나중에는 그 훈련소라는 데가 옛날에는 이 시골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돈을 다
주머니에다 차고 와요. 어디에다 차고 오느냐면 이 빤스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넣어 가지고 온다고. 그런데 그 야중에 이제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이 훈련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딱 훈련병을 받으면은 그 사복을 다 벗으라 그래요. 벗어서 이제 짐을 딱 묶어서 집으로 다 보내고 나머지 빤스만 입고 있으라 그래요. 왜 빤스만 입고 있느냐? 빤스에 돈이 다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호해 주는 하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부대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제 그 군대 빤스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사제 빤스니까. 그러면 군대 빤스를 갈아입으라 그러면 아주 재미있어. 왜냐면 그 이제 얘들이 그걸 걸으려면 돈이 거기 들어 있으니까 그게 천천히 느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임마다가 입어 벗어 막 그런다고. 그럼 입어 벗으면 올렸다 내렸다 하면 돈이 덜렁덜렁 하는 게 다 누가 돈을 많이 뜨는 게 다 보이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돈을 이제 누가 돈이 떼는 거 다 알아요. 선임마사는 그때 이제 아니 그래야지 나중에 시간을 줘 넉넉히 다 떼서 군대 빤스에다 넣어라. 그리고 다 이제 입어라. 그렇게 해놓지만 선임 와서는 딱 보면 알아. 누가 돈이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돈을 걔들이 이제 돈을 쓰고 그러는 것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훈련소에서 돈을 거의 다 써요. 저기 군대에서 가지고 온 돈을 훈련소에서 그 45일간 교육받는 동안에 거의 다 쓰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보니까 야중에는 이제 그거 나갈 때는 빈털털이야. 다 그거 없애버리고 다 먹고 또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건 다 먹어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중에 거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끝났고 교육 연대에서 끝났고 후반기로 넘어가서 이제 가고 보병학교는 보병학교로 가고 헌병은 헌병대로 간다고. 그때 그거를 보면서 아 군대 생활할 때 참 기억도 많이 있었구나. 그때 당시에 돈이 내가 배출 때 선임와서 할 때는 돈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주머니마다 돈이었었어요. 왜냐면 그 어디 헌병대로 좋은 데로 보내라 뭐 해라 해도 맨날 선임와사들이 돈을 갖다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술 먹으러 술집을 딱 가면은 그때는 그 어디냐면은 저 논산에서 강경이라고 있어요. 강경에 가면은 술집이 아주 좋은 게 많았어. 근데 거기 가면 막 그 밴드가 우리가 가면 막 뿡짜라작작하면서 별자리 오면은 밴드 부진을 넣는 것만 그렇게 했어요. 돈을 잘 쓰니까 막 집도 막 뭐 몇십만 원씩 막 뿌리고 막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많이 썼는데 제대할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비뜯어가지고 제대했어.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도 그 제대할 때는 그게 내 돈이 아니더라고. 다 높은 사람한테 갖다 줘야 되고 다 뭐 그렇게 쓰고 그래야 돼. 아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군대 생활이라는 게 남자들은 참으로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거고 또 군인을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대에서 했는데 그 이제 군인을 딱 나갔더니 그때 당시에 보니까 그 훈련소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딱 내가 키가 크니까 매일 그 향도를 봤어요 앞에.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 딱 보니까 우리 동창이 경비대 대장이더라고. 그냥 하이바를 쓰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래 이제 그놈이 이제 박재철이라고 있는데 요새도 매일 만나서 우리 같이 밥 먹고 그러는데 걔가 거기 있었고 그 가서 우리 동창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또 한 번은 사촌 형이 군인을 나왔대요. 군인을 나왔는데 거기 면회를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군대 훈련소에 있으니까. 그런데 훈련 연병장에 애들이 막 있는데 몇백 명, 몇천 명 있는데 거기서 걔를 못 찾을 수가 없는 거야, 형을. 그래서 내가 사촌 형인데 이제 나이는 한동갑이야. 생일이 좀 앞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더니 영 모르겠어.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여기 김학진이 있나 하고 부르니까 어떤 사람이 까맣게 가지고 막 손을 들어. 그러면 걔 보니까 그게 형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그 훈련소는 아들들만 다 가서 군대 생활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한 번 그 군대 생활이 부대가 애들이 그 아침에 학과 출장을 하면은
12시 막 11시 아침 6시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이 나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훈련소가 옛날에는 우리 그 군대 요람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참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군대 생활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재미있게 잘 지냈고 또 나중에 제대할 때도 재미있게 잘 지내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우리 윤한선 씨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한선 씨는 군대를 몇 살 때 가고 또 그다음에 보직은 뭐였었는지 몇 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는지 그때는 어디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7사단 화천에서 근무했습니다. 화천. 예. 예. 그 화천에 그 사방거리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외칠 때 놀러 나가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완전히 화천이 요즘 뭐 교통이 좋아갖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하루에 버스가 뭐 한 3대 다닐까 말까 했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뭐 휴가를 뭐 군대 생활할 때 한 2번인가 나온 기억뿐이 없거든요.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갖고 제대할 때 나오면서 나중에 금방 이쪽으로는 오줌도 안 산다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예. 교통이 안쪽이 때는 나빴구나. 나쁜 것도 그렇고 거기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저쪽으로 그 대무제트 그저 민정경찰은 민정경찰. 이제 예. 이 대대들이 민정경찰이고 우리는 이제 계급장 없이 명칭을 발발이라고 그래갖고 분계선 앞에 가서 매복 쓰고 그랬거든요. 민정경찰. 예. 민정경찰은 그 뒤에 있고. 걔네들은 그 대대들이고. 휴전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 앞에 거기서 이제 매복 쓰고 그랬죠. 거기서 이제 옛날에는 뭐 특식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줬다 그러대요. 그래서 나갔을 때는 이제 특식이라고 그래갖고 먹는 건 잘 먹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그 대북 방송할 때 여군들이 오는 게 여자 보는 게 처음이에요. 여군들이 와서 이제 대북 방송하고. 그러면 그때 되면 취사병 애들이 뭐 빵도 뭐 만들고 뭐 별짓거리 다 해. 여군들 온다고. 거기가 굉장히 편해져. 편하기는. 그렇죠. 매복 쓰고 뭐 다른 건 뭐 별로 훈련이 없으니까. 훈련은 나중에 이제 상반기에 한번 하고 이제 훈련도 그건 뭐 이 보도는 안 나왔지만 그 매복하면은 거기 가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호 안에 있는 거죠? 위장해갖고 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매복 그 5명 가서 이제 5명씩 일개 줘요? 예, 5명이 가서 이제 근데 거기 오기 전에 한번 이 보도는 안 나왔지만 큰 사건이 났어요. 그 연병장 그 중대 연병장에서 중대장이 그 크레모와 지뢰를 그 작동하는 걸 이제 한다고 허리에 차고 이렇게 뭐 저마라이터 누르는 걸로 하는데 이 친구가 그걸 그대로 눌러버려 갖고 완전 그 중대장은 뭐 날아가 버렸어요. 시체도 못 찾지 뭐요. 완전히 분해되고 그 앞에 앉아 있던 애들 뭐 여러 명 이제 다치고 죽고 뭐 그래갖고 뭐 나는 뭐 그때 거기 참석을 안 해갖고 그런데 나중에 거기 있던 사람 이제 그 하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꾸덕꾸덕 졸면서 보는데 뭐가 쾅 소리가 나더래.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막 굴렀대. 그러고 나니까 뭐 여기에서 비명 소리 나고 그게 이 보도가 안 됐어요. 그때는 언론 통제가 심해갖고. 그렇지. 또 가는 거예요. 그 군대 비밀이라. 네, 그런 거는 이제 모르죠.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뭐 거기서 그 크레모아 지뢰 갖고 얘기 교육하다가 그랬다는 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매복 나가갖고 주간 매복하고 또 야간 매복하는데 교대로 거기에 뭐 저 노루가 그렇게 산짐승이 있어갖고 이 노루가 이게 그냥 도망가면 못 잡거든. 빨려갖고 그렇지. 내가 가다가 서서 두리번두리번 그걸 이제 칼빈 소총으로 한 놈이 탁 갈려갖고 그걸 잡았어. 아, 그래갖고 그냥 난리가 났어. 뭐 왜 총소리 왜 났냐고. 그렇지. 뭐 무슨 뭐 부스럭거리고 뭐가 간첩이라도 온 줄 알고 했더니 보니까 사슴이라고. 노루 참 사슴이 아니라. 그래갖고 깜방 갈 뻔했어 그때. 그 노루가 그게 징크스가 있어갖고 그거 잡으면 안 된대 천방에서. 그런 일이 있어갖고 거기서 한 군대 생활은 그때 제대 특명이 내려오기 전에 그 김신조 사건이 나갖고 3년 동안 꼬박 했어요. 36개월을. 오래 했네. 그 김신조 넘어오니까는 제대 특명이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36개월 뭐 그때는 이제 뭐 침상에도 군화 신고 그대로 누워서 좀 잠깐 자는 거예요. 계속 비상대기야. 그렇지. 김신조 넘어오고 나서. 왜? 그래갖고 훈련도 김신조가 뭐 무슨 뭐 허리에 저 발목에다 근데 그 뭐 김신조가 그때 38선으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예. 어디로 넘어왔어? 38선으로 해서 넘어왔어요. 그 청와대 뒷산까지요. 북한산으로 해서 왜 북한산으로 해서 청와대까지. 예, 청와대까지 올라왔어요. 해서? 예. 그래 김신조 따라잡는다고 구보도 그냥 구보가 아니라 뭐 10kg인가 몇 킬로짜리 저 허벅지에다 차고 모래주머니를 그래갖고 뭐 아침에가 기상이 아니라 그냥 비상이야. 그렇게 한 3년을 거기서 군대 생활을 하고 내가 그 마장동에서 사업을 했어요. 예. 자동차 사업을 했는데 자동차를 조금 관리하고 수리하는 거 해주는 수리 공장을 했는데 김신조가 넘어와서 그 회사에 그 동일방직인가 거기 회사에 차량 담당이더라고 그 김신조가. 그런데 이 김신조가 그 구두 있잖아요 구두 그걸 이제 왜 북한에서 아마 안 신어봐서 그런가 봐. 김신조는 집에 이게 구두가 한 40-50켤레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보는 대로 사는 거야 구두를. 그렇게 많이 사놓고 김신조가 말을 잘 안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수리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 얘기 같은 거 물어보면 하나도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김신조가 그 전에 내가 몇 번 만났어요. 그 저기 우리가 그 정비 공장 하면서 김신조도 몇 번 만나고 그랬어. 근데 그 북한서 넘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지금 잘 살아요. 왜 잘 살았냐면 그 정착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줬고 그 사람들 원래 전부 죽이려고 그러다가 전부 살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착금을 주고 그 사람들 다 행복하게 그 회사도 아주 대굴재 회사만 전부 취직을 시켜주더라고 안기부에서. 그래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 취직해서 잘 가 있고. 근데 김신조만 넘어온 사람들이 몇 명 되잖아요. 31명이야. 예, 근데 이제 많이 죽고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김신조하고 김신조 한 명만 그렇죠. 살았어. 다른 사람들은 다 아, 총살당했고 그랬구나. 네. 김신조가 청와대까지 들어오다가 걸린 거예요. 아, 아주 좋은 얘기 많이 네. 들었어요. 또 얘기하실 거 있어요? 뭐 웬만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우리 홍 사장 홍영식 군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홍영식 군은 그 아마 부산에서 군대 생활했죠? 네, 네. 그래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나이라면은 군대 생활 안 하면 바보예요. 그렇지. 군대 생활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이 군대 생활 얘기고 군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게 군대인데 군대를 갔다 오면 이렇게 사람도 성장이 되고 멋있게 된다는 것이 군대 생활의 그 남자애들은 아주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저도 김신주 왔을 때 부산 공병기지창에서 보급 그 물건을 주고받는 보급계를 맡아갖고 굉장히 그 중책을 맡았어요. 그랬을 때 그 공병기지창 앞에 태화공업이라는 아가씨들만 몇천 명이 있는 그 공병기지창 앞에서 정말 즐거운 생활을 했어요. 한 36개월을. 그렇게 좋은 직장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대 얘기 사나이는 군대 얘기 안 하면요 바보예요, 바보.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기분이 좋고 군대 생활이 역시 보람이 있었다는. 근데 군대 생활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즐거웠던 거 얘기를 한번 해주셔야지. 가장 즐거웠던 것이요. 부산에서 토요일 날이면 저희들이 그 외박 나가는 시간이 매주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면 경비실에 아가씨들이 줄을 서요. 면회 와갖고 같이 그 가야공원이다. 그때는 가야공원 거기 그런 데로 막 이런 데로 그 드라이브가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러는 장소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분들하고 즐기는 시간이 엄청 재미가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그 부산의 선배를 잘 만나가지고 참 그 선배한테 군대 생활하면서 많은 뭐라고 그럴까 신세를 졌다 그럴까. 근데 그 선배가 지금 현재도 제가 접촉을 하고 있을 정도로 기가 막힌 선배를 거기서 만나서 그분이 다행히 또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아주 요즘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그 군대 생활할 때 맺어진 인연으로 지금 군대 동기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군대 동기들. 그랬으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군대를 갔다 와서 결혼하고 직장 잡고 사회생활하는데 그 친구들이 참 끈끈해요. 지금도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그 에피소드가 재미있는 게 많아요. 나는 그 군대 생활 내무 생활을 했는데 한 사람의 허근식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나보다 계급이 좀 높아. 근데 얘가 술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뭐 그때 우리는 월급도 몇 푼 안 돼. 120원 뭐 200원 이렇게 달 때야. 근데 술만 참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친구 애가 장난치는 하고 맥주병에다가 오줌을 넣어가지고 말이야. 오줌을 넣어가지고 걔가 자고서 일어나니까 야야 여기서 맥주 한 잔 먹어. 그래 그냥 쭉 따라주니까 그거를 그냥 쭉 들이키고 그냥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스운지.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는 부로 애들을 놀리는 하고 얼마나 웃기는 얘기도 많은지 몰라. 그런데 또 어떤 애는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벼랑간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전보가 와야 이제 인정을 해줬어. 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맞아요. 지금 빨리 오래. 그래가지고 가짜 전보를 해면 얘는 그 전보 보지도 않고 막 울면서 얼마나 울면서 야 지금 뭐 가짜라 그러면 허탈해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렇게 속이고 장난을 많이 친다고 비밀하면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어. 나도 몇 번 속았어요. 그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이 전보 온 거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돌아가셨다는 걸로만 먼저 생각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냥 계속 엉엉 울고 말이야. 얼마나 우스운지. 그 허근식이라는 애는 아마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폐인된 것 같아.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그냥 술을 그냥 몰래 그냥 PX 가서도 몰래 훔쳐다가 또 먹고 훔쳐다가 또 먹고. 그러니까 야중에 PX에서 막 이게 유치장 보낸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그냥 술에 미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다음에 또 에피소드는
그 훈련소에 이제 우리 내후반에 이제 나는 이제 하사관학교 나왔어요. 그게 하사인데 여기 이렇게 쭉 내후반에 이제 그 침대가 있는데 보면 얘들이 외출 나가가지고 다 매독이 걸리는 거야. 임질이 걸려가지고 매독이 걸려가지고 병이 안 걸린 놈이 없어. 그냥 다 걸렸어.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내가 백목으로다가 경험이 있어. 거기를 이렇게 그어 저기 침상에다가 여기는 이제 내가 정화사 아까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들어 손발도 못 들여보는 게 왜냐면 병에 걸리면 큰일 나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딱 하는 거야. 아 그걸 보면은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야중에는 훈련소의 소장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외출을 나가려면 아주 장화를 신고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콘돔을 전부 주었어. 그냥 저기 외출 나가는 사람들 앞에 3개씩 다 주고 막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때 참 그걸 보면서 그래도 나는 병 한 번도 안 걸리고 왔어. 그러니까 그게 그런 짓을 안 했으니 안 걸렸겠지. 그죠. 나는 나는 그 뭐 이 여자들을 몰랐으니까 그때도.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때는 벽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저 침대 그런 것도 없고 이 마루바닥에서 잤거든요. 그런데 이 벽에가 없으니까 군인 나가면은 먼저 벽에를 만들으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제반스 있잖아요. 사제반스를 그냥 뭐 거기다 뭐 풀 같은 거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제반스를 딱 그거를 이제 그 해서 이제 벽에를 비웠어. 근데 하루는 우리 내후반에 한 사람이 돈을 다 잊어먹었다는 거야. 여기 차고 온 거를. 네가 차고 있는 돈을 누가 훔쳐가냐 그랬더니 차고 있는데 감쪽같이 가져갔다는 거야. 딴 사람이. 그래 이거를 찾으려니까 얘들은 이제 다 눈 감으라. 그러고 네가 가져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라.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뭐 손 드나? 예,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때 깜짝 놀란 거는 국문도 모르는 애들도 많이 나왔어요. 군대 생활에 그때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노름쟁이요. 그러니까 막 노름만 이제 사가지고 다니는데 노름에 팔려 다니는 사람이야.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얘가 노름하는 것만 배운 거예요. 본 거야 얘가. 근데 국문도 몰라요 얘가. 그런데 내가 찾다 못 찾는데 그놈이 하루는 오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만장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벽에가 저 파란 벽에가 여기 있었는데 요 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한번 연구해보라고. 그래 나중에 그 벽에를 이제 몰래 사람들 애들 다 나간 다음에 벽을 딱 뜯으면 그 안에 돈이 딱 있는 거야. 벽에 속에. 그러니까 그 보니까 그 옆댕이 이웃 사촌이 군인을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놈이 거기다 훔쳐다가 벽에 속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거 느낀 거는 이 노름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리고 그 노름하는 걔는 내가 보니까 화투를 내가 아주 잘한다고 그래서 그 내 중대장한테 얘기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중대장이 또 화투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화투를 사고 사다 놓고 네가 한번 이거 해보라 그러더니 걔가 딱딱 한번 쳐놓고는 다 거꾸로 넣으면 다 불러듣기면 48장을 다 익혀내는 거예요. 얘가 아주 박사야 박사. 그러니까 이 중대장하고 이렇게 같이 노름을 한번 시합을 했는데 벌써 보내면서 다 알아 얘는 그냥. 그러니까 걔가 아주 헌병으로 이제 보냈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게 노름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투를 5장이고 6장 가지고 획 던져요. 그럼 획 던지자마자 이렇게 엎어질 거 아닙니까? 얘는 벌써 그거 끝수를 다 해가지고 이거 몇 개? 35, 45 딱 이렇게 내요. 그렇게. 그러니까 머리가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노름하는 사람들 머리 기가 막히게 좋구나. 그래서 나중에 헌병으로 가서 잘해다가 이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또 한 가지는 난 군대 생활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게 많았어. 26년대라고 있어요 훈련소에. 근데 그 옆등에 이렇게 잔디밭이 있고 거기 가서 옛날 애들이 담배를 먹어. 근데 화장실은 그 밑에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이제 군대 가면 무당도 오고 중도 오고 뭐 신부도 오고 별게 다 오잖아요 군대 생활에. 예. 그 거기서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하루는 그러더라고.
반장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화장실을 옮겨야 된대요. 그래서 왜 옮겨야 되냐 그랬더니 이 안에 시체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화장실 그 안에. 그러니까 옛날에 논산물에서 공동묘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가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얘가 하는 얘기가 뭐 일진으로 무슨 날은 거기 가다가 넘어지면 그놈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죽었어요. 한 사람이. 그 멀쩡한 거기서 그냥 저기에서 넘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한 번은 난리가 났는데 그러다 나중에는 또 한 번은 사람이 하나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해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집에까지 다 찾아가도 없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선임하사를 하는데 하루는 옛날엔 그 똥을 풀어당기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 이제 훈련소 들어와서 똥 푸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있는데 이 사람이 똥 푸다 말 그냥 그걸 집어 던지고 나한테 뛰어왔어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저 안에 사람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화장실이 얼마나 냐면 그 교실 같잖아요. 그 안에가 똥통. 그런데 모자를 딱 쓰고 그냥 이렇게 서서 구석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근데 구두기가 막 그냥 눈에서 막 나오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게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훈련소가 발칵 뒤집혔어요. 우리가 죽여서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넣었으면 넣은 거지 또 거기서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말이야. 나중에 이제 그 중대장이 이제 사건이 몇 번 터지니까 중대장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구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 이제 섭외학강을 갖다 놓고 무당을 불러다가 이제 그 군대 훈련병 무당을 땅땅 치고 구설하는데 옆에 선주교 있잖아요. 교회. 교회 목사가 말이야 여기 와서 머리 구태고 막 싸움이 나가지고 또 떠들고 그래. 근데 이제 군정권은 소령이고 이 중대장은 대위잖아요. 그게 꼼짝 못하지.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 아주 배꼽 잡는 일이 많았고 또 한 가지는 군인 나가면은 그 훈련소 딱 가면 내무반장을 해면은 말이야 제일 웃기는 게 딱 애들 48명씩 일개 소대야. 그러면 딱 들어오자마자 3일 있다가 뒤로 돌아 그래가지고 덩어리를 빨개 벗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덩어리 이름만 대라는 거예요. 영식이, 춘식이, 막 이렇게 대라는 거야. 그걸 무슨 재주로 합니까? 그걸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훈련 이제 점수 받으려면 명단 딱 받으면은 얘들이 훈련 바카나 말까나 얘가 막 이런 거야. 그냥 뭐 개똥이 새똥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보는 거예요. 3일 만에 중대장 앞에서 내가 뒤로 돌아. 그러면 김영식, 김춘장, 뭐 누구, 용윤식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몇 명을 시켜야 되냐? 80% 이상을 맞춰내야 돼. 그래야 내후반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 훈련소에는 그런 에피소드가 많아.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치려니까 그걸 막 해가지고 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윤한선 씨가 군인 나왔잖아요. 그럼 윤한선 씨 저기 내력을 딱 보면은 누이가 몇 살 먹고 동생이 몇 살 먹고 아버지가 몇 살 먹고 아버지 고향은 어디고 다 나오잖아. 그걸 딱 적어가지고 있다가 달달달달해요. 이거 윤한선 와 저녁 9시에 내가 너 잘 알아. 그러면서 그 훈련소에서 이름을 딱 부른다는 것도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불러가지고 말이야. 너 고향은 어디더라? 그 누나는 누가 있지? 몇 살 먹었지? 아버지는 몇 살 먹고? 내 아버지가 물어보지도 않은데 다 알고 있는 거야. 저희 집안을. 너는 뭐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이놈이 우리 내 아버지 나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야 하네.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한테 근데 그 일기생이 지나가면 다 잊어먹어 그거. 그런데 그때는 그 훈련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또 배웠고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제대할 훈련소를 졸업할 때까지는 그냥 내어반장한테 다 얘기하는 거야. 있는 거 없는 거 저희 없는 거 그리고 비밀 얘기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많은 걸 배우더라고. 많은 걸 배워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느냐 하면 또 재미있는 거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은 거기서 가르쳐요. 관상쟁이들이 많잖아요.
뭐 얼굴이 뭐 이렇게 네모진 사람은 어떻고 삼각형으로 된 사람은 어떻고 또 뭐 머리가 눈썹이 새까만 사람은 어떻고 또 뭐 발이 이렇게 보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고 거기서 다 가르쳐요. 이 관상쟁이들이. 그러니까 하도 보니까 딱 보면 알아. 애들 빨개 벗겨놓고 쫙 세워놓으면 얘는 팔자가 어떤 놈. 아주 그래서 그 훈련소 생활 3년 해면은 관상쟁이가 다 된다 그래요. 아유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김정자 씨는 군대에 면회 간 일이 한 번 있어요? 면회 한 번도 안 갔어? 아들 면회. 예, 아들. 면회 갔더니 어떻게 뭐 재미있게 뭐 그냥 가가지고 음식 싸가지고 간 거 가서 강가에 가서 앉아서 먹고 그러고 왔지 뭐요. 뭐 어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뭐 재미난 일은 모르겠어요. 다 잊어먹었어. 그냥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서 예, 아들 주고 예, 그런 거 했구나. 해가지고 가서 그냥 앉아서 먹고 그러고 왔지 뭐. 그때는 오빠들이 군대 갔으면은요. 오빠들이 여동생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 예쁘면요. 오빠들이 이렇게 자기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그런 예가 엄청 많습니다. 그땐 군대에서요. 신병이 들어오면 야, 너 여동생 있어? 그거 먼저 물어봤어요. 그러면 있다 그러는 놈은 이렇게 대우를 잘해주고 야 소개 좀 해달라 그래서 소개받아가지고 결혼한 그런 군대에서는 에피소드도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나는 오빠도 없고 언니도 없고 동생은 그냥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 동생. 군인 갔어도 그때 뭐 면회하고 이러는 건 없었어요. 그러셨구나. 옛날에 동생들이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진짜 사나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다음 연결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진짜 사나이 많이 했거든요. 이 진짜 사나이 들으면은 진짜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군대 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부모들 있었잖아요. 김정자 씨는 부모한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가 있어요? 그냥 뭐
말 잘 듣고 말 잘 일 잘하고 그냥 옛날에 그냥 그랬어요. 직장이라는 것도 안 나냐 보고 그래도 시집 갔죠. 그래도 그 부모 생각하면서 뭐 생각나는 거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요. 부모 말 잘 듣고 뭐 그거 했으니까 잘한 거지. 그게 효자죠. 그럼요. 우리 그거야. 유난선 씨는 글쎄, 저는 뭐 집이 근데 유난선 씨 이렇게 얘기를 빨리빨리 못해. 아니 가산이 좀 몰락해갖고 가정이 서울에, 몰락했어? 예, 그래갖고 저 서울에서 저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한 거는 뭐가 있어? 그래갖고 한 3년을 거기서 이제 뭐 농사짓고 잘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잘한 건 없고 우리 홍 사장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홍영식 군. 아주 지금 뭐 엄마한테 잘한 거. 생각만 하면 어. 기가 막힌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나이 먹는 이 시간까지 정말 즐거운 시간은 그런 과일들 그 저기 밭에 가서 그때는 그게 이제 훔쳐오는 건데 참이살이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거보다 부모님한테 잘한 거. 그렇죠. 부모님한테. 거기 가면은 그냥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밤에 어두어둑하면 가면 원두막에서 그냥 쫓아내려와갖고 예요 놈들 몇 번 붙잡혀갖고 또 이제 혼나고. 옛날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하셨어.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노래 한 곡 들으면서 홍시라는 노래가 있어. 나훈아가 그 부모님 생각하면서 홍시가 열릴 때면은 생각나는 거 홍시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죗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배철이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너무 감사합니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금속 항산으로 풍년이 왔네 지화자 좋다 아이씨구나 좀너 좋냐 명년 춘삼월에 화전 노을이 가자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연년이 풍년이로다 지화자 좋다 아이씨구나 좀더 좋냐 명년 하사월에 건너 노을이 가자 천하지 대문은 동사밖에 또 있는가 노리지 말고서 농사에 힘씁시다 지화자 좋다 아이씨구나 좀더 좋냐 명년 5,6월에 탑쪽 노을이 가자 저건 너 김풍은 가랑을 봐라 노적다리 쳐다보며 춤만 덩실 춘다 지화자 좋다 아이씨구나 좀더 좋냐 명년 9,10월에 한풍 노을이 가자 풍년 맞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김정자 씨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요? 네, 소감을. 뭐 여자라 군인도 안 가봤으니까 군대 얘기 잘 들었어요. 너무너무 모두 군대 생활을 잘 하셨구만 뭐요. 그런데 시집살이 한 얘기도 있었는데. 시집살이는 많이 했지요. 많이 했지? 다음에는 시집살이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니 내가 여러 남매에 있는데 갔는데 그래도 시집살이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없이 사느라고 내가 애들 키우느라고. 없이 사느라고 그냥 벌어가지고 뭐 애들 그저 먹이고 입히고 그런 거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요. 큰 일이죠, 그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전혀 쓸 적에도 뭐 어디 가서 월급쟁이를 해서 돈을 벌어도 부모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농사 짓는 일만 그냥 같이 이렇게 구들어 가지고 하고 그게 우리 살아나가는 인생인데 뭐. 시집 가가지고는 뭐 또 벌어가지고 애들 먹이고 살리고 뭐 그냥 그래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 지금은 이제 다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지금은 혼자 살면서 뭐 그냥 나 먹고 발에 참고 사니까 남은 생에 편안하게 아주 좋은 세월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한선 씨. 예, 오늘은 뭐 군대 얘기를 갑자기 하려니까 군대 얘기가 뭐 하면은 끝이 없죠. 하기야 그렇죠. 뭐 나는 군대에서 그 나중에 그 대대 PX에서 근무를 좀 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때 그 강원도니까 강냉이 막걸리 그거를 선임이 드럼통으로 한 통 들어오면 그걸 반을 덜어내고 거기다 물을 갖다 그냥 때려 부으라고 그래 시켜. 그러면
반 통이 한 통 되는 거야.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얘기해 예, 주십시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홍 사장. 정말로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단원 FM 방송이라는 이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기 종사하시는 여러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참여해 보니 너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우리 나이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앞으로 무한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하면서 오늘 참 즐거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즐거운 이야기 이제 다음 달에 추석이 지나고 추석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년가도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풍년만 놓고 좋은 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효도합시다. 가끔은 I love you 사랑한다 말합시다. 나 하나 보면서 살아온 당신 늦기 전에 효도합시다. 잘한다. 계절이 지나면 돌아오지만 당신의 세월은 멀어져 가네. 당신과 매일이 이별하는 날 이제라도 잘해야지 다짐합니다. 여러분 효도합시다. 사는 게 바빠도 전화 한 통 드립시다. 나 하나 보면서 살아온 당신 늦기 전에 효도합시다. 효도합시다. 계절이 지나면 돌아오지만 당신의 세월은 멀어져 가네. 당신과 매일이 이별하는 날 이제라도 잘해야지 다짐합니다. 여러분 효도합시다. 그동안 고맙다 감사하다 말합시다. 자신보다 날 먼저 지켜준 당신